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 마비됐습니다. 공공기관 IT 시스템이 집결된 국가정보관리원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이어지면서 정부 행정망이 올스톱 셧다운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번 화재 한 번에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모바일 신분증부터 증명서 발급, 인터넷 등기 업무, 우체국 금융 택배 서비스, 버스 항공철도 같은 교통 서비스, 119 신고까지 일상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끌고 건물에 들어갑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산실에 설치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40대 작업자 1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물을 뿌릴 수 없는 전산실 특성상 진화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구조에 비좁은 통로와 격벽까지 있다 보니 한때 전산실 내부 온도는 160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서버 보호를 위해서 다량의 물을 주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폭주가를 좀 지연시킨 작전으로 소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분무 주수하면서 10시간여 만에 일단 큰 불은 잡았지만 이후에도 다시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서 소화전을 이용해 끄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야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번 화재로 국가정보관리원 대전센터에서 운영하던 647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화재 열기로 전산실 내부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장치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항온 항습기가 고장이 나서 제가 전산실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 서버는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이 여파로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발급하는 정부 24시 서비스 페이지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번 화재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잘 꺼지지 않는 리튬 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터리 384개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무려 약 2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는데 시스템 복구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어서 광민경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건물에서 꺼내온 검은 물체를 수조에 담급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물에 넣어 열을 식히는 작업입니다. 이번 불은 건물 5층 전산실에 설치된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내부에 설치된 배터리 384개가 모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터리 근처에 있는 서버들도 상당 부분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불은 공교롭게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원을 차단한 뒤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한 개에 불이 붙어 열폭주 현상을 일으켰고 다른 배터리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전산실 내에 이 UPS와 배터리가 있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UPS와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불에 탄 배터리를 밖으로 반출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작업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큰 손상을 입지 않은 서버는 이제 상황이 호전된 뒤에 다시 켜면은 쉽게 가동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언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국정자원 측은 장비를 조달해 데이터를 긴급 복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민경입니다. 이번 화재로 우체국 금융거래와 택배 서비스는 먹통이 됐습니다. 체크카드 결제는 오류가 발생했고 송금 계좌 조회도 막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물류 대란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우체국 현금 입출금 기기마다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금융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기 화면에는 사용 불가라고 띄워져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는 길에 현금을 인출하러 왔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혼식 때 예금 인출 때문에 잠시 들렸습니다. 인출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안 돼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거래은행으로 우체국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은 종일 속만 터집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창목 씨는 식자재 대금을 마련 못해 다음 주 장사를 접을 뻔했습니다. 당연히 당황스럽죠.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 오류인갑다. 돈을 못 빼니까 지인들한테 실시간 돈을 좀 우선 달라 그러고. 커뮤니티 등에는 오늘 돈 보내야 하는데 큰일, 보험금 어쩌지 등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가 큰 문제입니다. 우편고객센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시스템 복구 시까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합니다. 우체국 택배만 이용하는 한 곤드레나물 가공업체 대표는 추석용으로 미리 주문받은 물량을 오늘 단 한 건도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전산이 막혀 배송 수량과 진행 상황조차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택배 상품이 채소라 걱정이다. 보낸 상품 조회가 안 된다는 걱정이 쏟아집니다. 정부가 우체국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겠다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체국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멈추면서 병원 진료 접수도, 항공기 탑승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119 신고 체계에도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주말이라 이 정도지 오는 월요일까지 전상망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국내선 비행기 탑승 수속이 한창인 공항. 평소와 달리 실물 신분증으로만 신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전산 조회가 안 되니까 실물 신분증을 챙겨 와달라고 문자가 왔었어요. 없는 줄 알고 아침에 부랴부랴 좀 찾았었죠. 신분증을 안 챙겨온 승객들은 대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신분증 실물로 안 가져와서 여기 좀 문의하신 분들 좀 계신가 해가지고. 네, 많이 좀 있더라고요. 네이버로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하라고 지금 권하고 있어요. 버스와 철도 승차권을 예매할 때도 다자녀와 국가유공자 등의 할인 인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도 먹통입니다. 서류를 떼러온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직해가지고 등본을 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못 돼가지고 좀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다른 서류 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해가지고 다음 일정들도 계속 밀리니까 걱정이 되기는. 소방본부의 119 신고 체계도 비상입니다. 전화로는 신고가 가능하지만 문자나 영상 등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고자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조회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문자하고 확인을 했는데 한 70여 건 되는 모양이네요. 본인이 비에 관련된 부분은 진짜까지는 없는 걸로. 곳곳이 틀어막힌 정부 전산 서비스에 시민들의 불편함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아는 기자, 경제산업부 우형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 기자. 화재가 난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보들이 집약돼 있는 그런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국가 전산망의 심장이다. 그래서 이 심장에 마비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은요, 대전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사용하는 전체 국가정보 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집중된 핵심 센터입니다. 여기엔 가장 중요한 1등급, 2등급 정보 시스템들이 직접 타격을 받았는데요. 정부 24나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멈춰선 정보 시스템 647개 중에
430여 개가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른바 이 국정자원의 불은 완전히 꺼진 겁니까? 네, 조금 전 오후 6시쯤 소방당국이 완전히 불이 꺼졌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화재 발생 약 22시간 만에 완진 발표가 난 건데요. 당초 소방당국이 전산실 특성상 데이터 훼손 우려가 있다 보니 대량의 물을 쓰지 못하고 소량의 물로 열폭주를 늦추는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시간이 걸렸고요. 또 불에 탄 배터리는 380여 개인데 지금까지 210여 개를 반출한 상황입니다. 배터리를 고정하는 볼트가 불에 녹으면서 이를 해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폭발 위험 때문에 수조에 담가 식힌 뒤 외부로 반출하는 까다로운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불이 완전히 진압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복구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구 시점은 사실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안부에서는요, 전산실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항온 항습기부터 우선 복구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후 서버를 재가동해서 복구 조치를 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불로 손상을 입은 서버가 바로 가동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별도 교체 작업을 해야 하니까 복구 시점 더 늦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 이 정도라면 다음 주 당장 모레부터가 더 걱정인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산 시스템 장애가 주말에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된다면 더 큰 혼란 불가피합니다. 당장 국민 안전부터 지장이 생기고 있는데요. 전산 마비로 119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경찰이 자체 시스템으로 신고자 위치를 조회한 뒤에 소방청에 알려주고 있고요. 현재 문자나 영상 신고가 안 돼서 전화 신고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대형 폐기물 배출 신청도 제대로 안 돼서 주민 불편이 클 것 같아 걱정된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또 우체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 당장 월요일에 택배 접수부터 배송까지 명절 물류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의 성적 관리와 교무 행정에 사용되는 나이스 시스템 접속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당장 다음 주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이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비스 가능 여부를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한 뒤 대면으로 처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체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당분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민간 플랫폼을 대국민 공지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주요 부처 내부 행정망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출입 기자들도 부처 공식 메일이 아닌 카카오톡 단체방 등 다른 창구로 자료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최종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국민들의 큰 혼란과 불편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국회는 열렸습니다. 잠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되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재원 기자, 지금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아직 필리버스터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시작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죠. 곧 종결 투표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곧 이 법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내년 8월이 임기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 승계 불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장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을 겨냥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비수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첫 주자로 나섰던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10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단 한 사람 정무직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는 그 목적 말고는 무슨 긴급성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악용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해왔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동료 의원들의 노고를 느꼈던 시간이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울컥해졌는데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이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발언하는 의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형 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그래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니까 두 눈 부릅뜨고 내가 지켜볼게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으로 연어 회덮밥과 초밥을 배달했다고 주장하는 식당이 나왔습니다. 수원지검은 재소자에 대한 정상적인 식사 제공이었을 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식당을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통구 법조로 91 1층 검찰 상황실. 경기 수원시 한 초밥집이 지난 2023년 봄 검찰청 전화 주문을 받으며 적어뒀다는 주소입니다. 식당 주인은 검찰이 3차례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켰고요. 그냥 시켰고 술은 안 시켰고 연어는 시켰고.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 피의자들을 모아놓고 연어 회덮밥과 연어 초밥을 반입해 술을 마신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 메뉴판에는 연어 초밥만 있고 연어 회덮밥은 없습니다. 식당 주인은 연어만 넣어달라는 주문을 받아 메뉴에 없는 연어 회덮밥과 초밥을 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술을 판매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자체 진상 파악 때 이 식당을 이미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식당 주인이 연어회를 팔지 않았고 다른 메뉴 판매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처럼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회와 술을 반입한 게 아니라 조사 때 결식 방지를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일 뿐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청에서 제공한 것이고 교도관 그리고 수사관, 검사 모두 똑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건 맞는데. 민주당 한 법사위원은 채널A에 법무부가 어느 정도 정황을 확실히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음주까지 확인되면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양주시 찜질방에서 LPG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주말 아침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과 직원 28명이 다쳤는데 이 업주 측은 큰일이 아니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찜질방 내부에 벽면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원래 불가마 여러 개가 있는 공간인데 그중 하나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LPG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찜질방을 이용하던 손님과 직원 등 모두 28명이 다쳤습니다. 7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팡 소리가 나면서 거기 새카매지면서 뭐가 이렇게 막 튀어 날아와가지고 저는 여기 맞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울고불고 하고. 60대 직원 1명과 손님 2명은 중상을 입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게 만약에 같이 터졌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너무 그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폭발은 장난 아니죠. 찜질방 직원이었던 60대 남성이 불가마 안에 있는 장작을 LPG통에 연결된 토치로 태우려 했는데 새어나온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과 함께 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53명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찜질방 측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계란이 소방을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난 것처럼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왜 난리질지 모르겠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데 찜질방 측 가스통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SUV 차량을 들이받고 600m나 밀고 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 운전자는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길 속 고속도로 2차선을 달리는 SUV 차량. 옆 차선에는 트레일러 차량이 보입니다.
잠시 뒤 트레일러 차량이 SUV 차량을 들이받고 놀란 운전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좌측으로 90도 회전된 채 힘없이 끌려가는 SUV 차량.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멈추라고 소리쳐보지만 트레일러는 멈추지 않습니다. 트레일러가 SUV를 밀고 간 시간은 약 36초. 순식간에 600m를 끌려간 SUV가 갓길에 멈춰서자 트레일러도 비상등을 켜고 멈춰섭니다. 곧이어 트레일러에서 내리는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죽는 줄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트레일러 운전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성이 정치적 망명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가 5개월 가까이 공항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된 건데요. 이 남성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남성 A씨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김해 국제공항에서 숙식하며 지내온 난민 신청자 A씨가 어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난민 심사에 해부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입국이 허용된 겁니다. 바깥이 보인다는 것에 되게 행복해하시고 자기의 어떤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져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정치적 망명을 하고 김해 공항에 도착해 공항 임시 대기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항을 벗어나지 못했고 끼니도 법무부에서 주는 햄버거로 해결했습니다. J'ai quitté mon pays parce que j'étais menacé à mort en tant qu'opposant de politique. A씨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며 난민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군산 앞바다에 어선이 기울어져 좌초되기 직전입니다. 다행히 해경이 출동해 승선원을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5시 6분쯤 전북 군산시 해상에서 72톤급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승선원 8명은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물에 잠긴 바위를 보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1분쯤 경기 화성시 경부 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 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 중에 대표단 100여 명이 집단 퇴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서자마자 벌어진 일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장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단에 오르자 아랍과 아프리카 등 50여 개국 대표단 100여 명이 일제히 자리를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한 겁니다. 일부 대표단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 등 연설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유엔 측은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Please order in the hall.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연설장. 미국 하위급 대표가 자리를 지킨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연설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f Hamas agrees to our demands, the war could end right now. 최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서방 진영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Your disgraceful decision will encourage terrorism against Jews and against innocent people everywhere. 네타냐후의 연설은 가자지구의 군용 확성기로 생중계됐습니다. 총회장 밖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오늘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가자지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말싸움을 하는 듯한 영상이 포착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젓거나 삿대질을 하는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부부싸움인데 두 사람은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보도에 서주희 기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 창문 사이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 멜라니아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하자 트럼프가 곧장 삿대질을 하고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현지 시각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한 후 백악관으로 돌아오면서 마치 언쟁하는 듯한 두 사람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마린원에서 내린 트럼프 부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이좋게 손을 잡고 걸어갔지만 부부싸움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부부가 불화를 공개적으로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유엔 본부에서 겪은 에스컬레이터 중단 소동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입술 판독가를 인용해 트럼프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을 해치려 했다고 말하자 멜라니아가 그러지 말아라,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답했고 트럼프가 그들은 끝났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기 전 브리지트 여사에게 얼굴을 맞는 모습이 포착된 사건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마크롱을 겨냥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Do you have any world leader to world leader marital advice? Make sure the door remains closed.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러시아에서 휘발유를 가득 싣고 가던 열차가 트럭과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화재와 함께 뒤따르던 열차가 줄지어 탈선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그을린 열차가 비스듬히 쓰러져 있고 산산조각난 철로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 스몰렌스크 지역 철도 건널목에서 휘발유를 실은 열차가 트럭과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열차 18칸이 줄줄이 넘어졌고 축구장 절반 크기 면적이 불탔습니다. 다행히 기관사와 트럭 운전자는 경상에 그친 가운데 현지 당국은 기관사가 비상 브레이크를 뒤늦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세찬 빗줄기와 강풍이 뒤엉키고 부러진 전신주와 뜯겨나간 지붕잔해가 도로 위를 뒤덮었습니다. 집 안으로 밀려든 빗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주민들은 매트리스만 들고 근처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초속 11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부알로이가 필리핀을 강타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약 40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특히 이번 피해는 유령 홍수 예방사업 부패 스캔들로 필리핀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발생해 부실한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건물 지붕을 뚫고 불길이 터져나오더니 시뻘건 화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도로가 온통 연기에 휩싸인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시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집트 가르비아 지역의 한 염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져 진화 작업을 하던 민방위 요원 일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보일러 폭발로 인한 전기 합선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일본 도쿄 한복판에 조선통신사 행렬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일 교류 행사에서 재연을 한 건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인물이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천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대치타의 전통음악 연주와 함께 조선통신사 행렬이 행진합니다. 말을 타며 고개를 하는 마상제는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곧이어 화려한 부채춤도 선보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축제 한마당에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재현된 한일 교류의 상징 조선통신사 행렬입니다. 수장인 정사를 맡은 여성, 2001년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한일 우호의 상징 고 이수연 씨의 어머니 신윤찬 씨입니다. 수연이가
자기가 뭐 어떤 양국 우호의 1인자가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뜻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저는 엄청 더 좀 감명 깊고 또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약속하는 친서도 전달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K-팝 데몬 헌터스 흥행으로 저승사자 의상 체험이 인기입니다. 한국의 시니가미의服なんですけど どうですか? かっこいいと思います. 일본 어린이들은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한복을 처음으로 체험해보고 치킨과 떡볶이 등 한국 음식도 즐깁니다. 한국은 やっぱ チャミスルに合う料理が多いんでやっぱスカーッとして辛いのが結構美味しいです. 오늘 행사엔 일본 왕족과 문부과학상 등 고위급 인사도 함께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실탄을 쏘지 않고도 실전 같은 군대 훈련이 가능할까? 레이저를 활용하는 마일즈 장비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소총뿐만 아니라 마일즈 장비가 탑재된 전차와 수류탄으로 실제와 똑같은 전쟁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솔 기자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장병들이 몸을 낮추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기관총 연발 사격에 연막탄이 터지고 폭발음까지 뒤섞여 실제 전장을 방불케 합니다. 모두 실탄 대신 과학화 장비만으로 진행되는 국제 전투 경연대회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 KCTC 훈련용 마일즈 장비를 착용했는데요. 이 총에서 나온 레이저가 몸에 닿으면 즉각 생사나 부상 여부를 알려줘서 실제 전투와 같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번 대회에서는 취재진이 처음으로 전문 대항군 부대와 섞여 모의 전투를 펼쳤습니다. 실제 북한의 한 마을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훈련장. 10분 남짓 작전 토의가 이뤄진 후 모의탄이 공중에서 터지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벽으로 몸을 최대한 가린 채 적진에 총격을 가하자 곳곳에서 하나 둘 사망을 알리는 안내음이 울립니다. 적군과 맞닥뜨려 교전을 벌였지만 끝내 사망. 무게가 10kg에 달하는 군장을 메고 30분간 이어진 전투를 끝내자 숨이 차오르는 건 물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270명의 장병들이 참가해 5일간 20여 차례 전투를 치르며 기량을 겨뤘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참가국 장병들이 연합군으로 한 팀을 이뤄 북한군 전술을 모사한 전문 대항군 부대와 교전하는 전투도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가을 행사 중 하나인 불꽃축제가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였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장호린 기자, 불꽃쇼 시작됐죠? 네, 제 지로는요. 형형색색의 화려한 불꽃들이 가을밤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시민들의 함성까지 축제의 분위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불꽃은 이탈리아 팀의 작품입니다. 어둠 속 빛을 향해라는 주제로 웅장한 불꽃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불꽃이 그려내는 선과 시민들의 환호가 마치 선율처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7시 40분부터는 슈퍼 히어로, 세상을 지키는 빛을 주제로 캐나다 팀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강렬한 움직임과 색상으로 구성한 불꽃이 피우게 됩니다. 축제의 대미는 단연 저녁 8시부터 30분간 이어지는 한국팀인데요. 올해는 색상도 움직임도 더 화려해진 게 특징입니다. 한국팀은 골든아워 빛나는 시간 속으로를 주제로 시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묘미로는 올해도 쌍둥이 불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포대교와 한강철교, 양구간에서 같은 모양의 불꽃이 피는 건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불꽃쇼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2개의 불꽃이 동시에 피는 겁니다. 가수 아이유의 노래에 맞춘 사각형 모양의 불꽃과 전 세계 인기인 캐대언 주제가에 맞춘 왕관 모양의 데칼코마니로 연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참가팀도 처음으로 쌍둥이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현장에 오지 못한다면 주최 측의 온라인 중계를 통해 불꽃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꽃축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여권은 계엄 사태를 극복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무대 복귀를 성과로 내세웠는데 야권의 평가는 180도 달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백승현 기자입니다.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혼란 극복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첫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도 발표했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고 월스트리트를 찾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루 만에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END 구상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중국몽을 넘어서 북한몽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선 보여주기식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협상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순방에 동행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채널A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첫 유엔 순방이었습니다. 가장 큰 성과를 꼽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유엔 총회 연설과 안보리 회의 주제를 통해서 민주 한국이 국제사회에 돌아왔다. 또 그러한 민주 한국은 국제 글로벌 기여에 책임을 다할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어디에 특히 좀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블랙락과 MOU를 체결해서 AI와 인프라 분야에 관한 투자 유치를 시도했고요. 그리고는 뉴욕 증시에 가서 타종도 하고 또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유수한 투자자들과 한국 경제의 투자 소개 서밋을 했습니다. 첫 대북 구상이 소개가 됐습니다.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신문지상으로나 저희 방송 매체상으로 뭐 접하시긴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떻겠습니까? 네, END가 E는 이제 교류고, N은 정상화고, D는 비핵화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은 이 END 개념이 어디서 제안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터인데 사실은 이 제안은 통일부에서 나왔습니다. 통일부에서? 통일부 제안인데 대통령실에 올라와서 저희가 그 틀을 그대로 받고 조금 수정을 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END다 보니까 국민들 중에서는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냐. E부터 하고 그다음에 N하고 D는 비핵화인데 맨 나중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글자를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사실은 그런 순서나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당장 이 END 이니셔티브 가지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김정은만 지금 웃고 있다. 이렇게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비핵화 포기라는 것은 뭐 절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비핵화를 포기한 적도 없고 비핵화를 포기할 생각도 하는 적은 없습니다. 비핵화는 한국의 목표고 또 한미일 공조에서 언제나 나오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위기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네. 대통령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대로 가면 거의 매년 핵무기가 15개에서 20개씩 늘어나지 않느냐,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선 급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급선무가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중단이라고 하는 건 비핵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자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해내기 위하여 스톱시키고 축소시키고 폐기시킨다 하는 것이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건 어디에도 없고요. 네, 순방 직전에 이런 글을 이 대통령께서 네. SNS에 올리셨어요.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건 굴종적인 사고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야당에서는 당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것 아니냐.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고 미국과의 공조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재래식 전력 부분에서 우리가 할 도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 자신감을 갖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자. 자주국방의 동도를 높이자.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현지에서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세부적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뭔가 좀 이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만남의 계기는 협상장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또 비중 있게 전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협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만남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 지급을 언급하면서 이게 혹시 협상 과정 마지막에서 좀 꼬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가 밝힌 입장은 협상의 전술에 따라서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누구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상회담 계기라고 봅니다. 에이펙 때인데 그때를 향하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니까 이번 에이펙이나 이런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같은 곳에서 이전처럼 깜짝 좀 만남이 있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은 그냥 상상의 영역에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개연성이나 조짐이 보이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O 정규리그 시즌 막바지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1위를 달리고 있는 LG 트윈스와 2위 한화 이글스가 정규리그 우승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현용 기자, 승부가 어디로 기울었습니까? 네,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십니까?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 이곳 대전구장에는 17,000석이 매진되는데요. 8회 현재 LG가 한화를 7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초반 대량 득점한 LG가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LG의 기세는 초반부터 무섭게 달렸습니다. 1회 선두타자 홍창기의 안타를 시작으로 연이은 안타와 적시타에 3득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문동주의 폭투에 추가점을 올렸고 박동원의 투런포에 1회부터 무려 6대0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결국 한화 투수 문동주는 1이닝도 마치지 못하고 조기 강판됐습니다. 어제 승리했던 한화였지만 오늘은 답답한 경기력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전에서는 한화 노시환이 주루 연기 속 빈 글러브 태그로 홈을 밟으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진짜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들을 믿고 응원을 하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해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남은 경기도 좀 더 힘내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걱정은 되지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LG가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두 팀은 3.5 경기 차로 벌어지며 자력 우승이 점차 가까워집니다. 한화는 오늘 이겨야 역전 우승의 희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한화구장에서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휴일인 내일 큼직한 우산 챙기셔야 합니다. 전국에 비가 옵니다. 비는 새벽 6시 전후로 서쪽부터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시간당 2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총 강수량 자체도 수도권의 최고 60mm로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지만 남해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로 10월 중순의 서늘함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면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0도, 대구가 19도가 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아침 기온에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고 선선하겠고요. 연휴 시작인 금요일 남해안에 또 비가 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